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말하는 영상을 찍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몇 달 만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화장도 하고 집에서 있는 옷 말고 이렇게 외출할 때 입는 옷으로 입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영상을 찍을까 하냐면은 바로 2018년 하반기 페이보릿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2018년 하반기에 가장 좋아했던 것들을 한번 항목별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항목으로 소개를 할 건데요. 책, 음반, 드라마, 팟캐스트, 그리고 문구 브랜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책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 하반기에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짠! 김은경 작가님의 에세이를 써보고 싶으세요? 라는 책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에세이를 쓰기 위한 작법에 대한 책인데요. 김은경 작가님은 편집자 출신이신데 한 9년 넘게 에세이를 중심으로 이제 편집 일을 하시다가 퇴사를 하시고 글쓰기 워크숍을 하시다가 주로 글쓰기 워크숍을 어디서 하셨냐면은 독립서점인 5km라는 곳에서 하셨대요. 이제 5km 사장님의 어떤 제안을 받아서 이 에세이 작법에 대한 책을 쓰게 된 거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사게 됐냐면 일단 제가 최근에 가장 즐겨 듣는 팟캐스트인 S24 책이라웃의 김하나의 측면 돌파라는 코너가 있어요. 이제 그 코너에 김은경 작가님이 나오셔서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굉장히 그 인터뷰가 좋아서 이 책이 궁금하게 됐고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이 책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글 쓰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책이라서 저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여러 번 말을 했지만 글쓰기에 대한 욕망이 있고 글을 되게 잘 쓰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되려 글쓰기라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무겁고 어렵게 다가왔어요. 뭔가 글을 한번 썼을 때 되게 구조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그 구조를 이루는 문장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뭔가 좀 멋지고 뽀대나는 그런 문장을 써보고 싶은데 네, 그렇게 자꾸 생각만 하니까 글쓰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좀 글쓰기를 배워보고 싶다, 좀 연습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어려워서 잘 피하게 되다가 이제 김은경 작가님의 이 책을 보고 아 진짜 그냥 일단 시작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내년의 목표 중 하나가 그냥 꾸준히 일기장에 제 생각을 기록을 하는 그런 글쓰기가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고 그런 목표를 잡는데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목차를 보면은 목차가 굉장히 많아요. 되게 얇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목차가 많은데 뭔가 하나같이 다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목차라서 되게 좋았어요. 실용적인 그런 목차들이어서 되게 좋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문체가 없어 고민입니다. 단어들이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제목을 짓는 타이밍. 첫 문장에 시간을 투자할 것. 무엇을 쓸 것인가 이런 굉장히 유용한 목차들이 있어서 좀 글쓰기의 어떤 틀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작가님 말씀으로는 여기 한 초반에 한두 챕터를 제외하고는 그냥 꼭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 챕터나 먼저 읽고 싶은 챕터 먼저 읽어도 상관없다고 해가지고 뭔가 그런 챕터 간의 자유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글 쓰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책이라서 되게 재미있게 읽기도 했고 되게 좋게 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또 좋은 장점이 뭐냐면은 예문이 되게 좋아요. 어떤 글이 좋은 글인가에 대한 그런 예문이 되게 좋은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문단의 리듬을 살리는 법이라는 파트인데요. 단조로운 문장과 그리고 좀 리듬을 살린 문장을 예시를 들어서 비교를 해주셔가지고 아 이런 글이 되게 리듬을 잘 살린 문단이구나 딱 깨닫게 해주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좀 단조롭게 느껴지는 문단.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 오늘은 가지볶음을 만들 예정이다. 그런데 가지 모양도 색상도 너무 각양각색이라 어떤 걸 집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옆에서 귤을 담고 있는 판매원 아주머니에게 어떤 가지가 좋은 것인지 물었다. 아주머니는 몇 개나 살 것인지 되물은 뒤 거침없는 손길로 가지를 봉지에 담아 주었다. 이게 좀 단조로운 문장이라고 한다면은 좀 리드미컬하게 리듬을 살린 문장 어떤 거라면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 오늘 메뉴는 가지볶음.
그런데 가지 모양도 색상도 너무 각양각색이라 어떤 걸 집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저 가지 좀 사고 싶은데 어떤 게 싱싱한 거예요? 옆에서 귤을 담고 있는 판매원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아주머니는 몇 개나 사시려고요? 하고 물은 뒤 거침없는 손길로 가지를 봉지에 담아줬다. 예문을 들어보시면 첫 번째 단조로운 문장은 다 평서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좀 대화체도 들어가고 오늘 메뉴는 가지볶음 하고 딱 문장의 끝맺음이 달라가지고 훨씬 리듬이 컬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실감나는 예시를 들어주셔서 아 나도 리드미컬하게 쓰려면 저렇게 써야겠구나 라고 좀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책 자체로도 너무 재미있고 실용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예시가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이 혹시 자기도 글을 쓰고 싶은데 좀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책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저와 함께 한번 글쓰기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 파트는 바로 음반인데요. 2018년 하반기에 들었던 음반 중에 가장 좋았던 음반 두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음반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짜자잔! 미츠키의 비 더 카우보이라는 음반입니다. 미츠키는 일본계 미국인 아티스트인데요. 제가 2016년에 발매되었던 이 미츠키 퓨버리티 2라는 앨범을 되게 잘 들었어요. 그래서 좋아하고 호감 가는 아티스트였는데 이번에 발매된 음반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평단의 반응도 이번에 되게 좋았고 저번 앨범도 되게 좋았는데 이번에는 특히나 더 좋더라고요. 평단에서 연말 정산을 하고 있는데 올해 베스트 앨범에 거의 최상위권에 이 앨범이 무조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좋게 들은 입장으로서 되게 기쁜 반응이었어요. 두 개의 앨범 연속으로 이렇게 좋은 앨범을 낸다는 게 너무 좋았고 특히 여성 아티스트가 이렇게 음악적으로 뛰어난 성취를 얻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뭔가 2년 전에 그 퓨버리티 2 앨범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이 올해 발매된 이 비 더 카우보이라는 앨범이 멜로디가 좀 더 귀에 잘 들어오고 사운드가 약간 심플해졌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인디 락을 좀 좋아하시고 근데 해외 여성 아티스트에 한번 입덕을 해보고 싶으시다. 관심 있다 하시면 저는 이 미츠키의 올해 발매된 앨범 비 더 카우보이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곡 수가 14곡이에요. 총 곡 수만 보면 조금 부담스러운데 곡 하나당 길이는 여기 보시면 되게 짧은 편이거든요. 막 1분 30초 되는 되게 짧은 곡도 있고 3분을 넘지 않는 굉장히 짧고 그런 심플한 곡들이라서 이게 총 재생 길이가 33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한 번 시작하면 되게 금방 들으실 수 있는 앨범이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또 좋아하는 포인트는 이 앨범 타이틀인데요. 비 더 카우보이라는 타이틀이죠. 보통 카우보이라는 단어는 되게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되게. 저는 그 카우보이라는 굉장히 남성적인 이미지를 미츠키라는 이런 멋진 여성 아티스트가 가져와서 자기 것으로 했다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좀 의미 부여를 해보건데 뭔가 카우보이라는 그런 단어를 어떤 여성의 것으로도 취해서 저는 되게 그 포인트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제가 이 앨범에서 추천하고 싶은 곡은 어떤 게 있냐면은 짠! 이번 트랙 Why Didn't You Stop Me가 있고요. 이 앨범의 타이틀곡 노바디라는 곡이고요. 저는 감히 원더걸스 노바디 이후에 최고의 노바디라고 하면 평을 하고 싶어요. 이 앨범에서 역시 타이틀곡답게 멜로디가 가장 귀에 잘 들어오고 굉장히 노바디 반복적인 가사가 굉장히 중독적인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이 짠! 이 노바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10번 트랙 핑크 인 더 나잇이에요. 앨범 전체가 다 좋고 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앨범은 바로 짜자잔! 더 1975의 앨범 A Brief Inquiry into Online Relationships라는 앨범입니다. 네, 이게 언제 발매됐냐면 11월 30일에 발매가 됐어요. 제가 이 발매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앨범이 발매되기 전에 그 타임지 있잖아요, 잡지. 타임지에서 올해 앨범 리스트를 이제 쫙 발표를 했는데 이 앨범이 발매가 되기 전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앨범이 그 올해 앨범 리스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는 이
이미 몇 개 곡이 선공개가 된 상태였고 선공개 곡에 대한 감상은 엄청 나쁘진 않은데 엄청 좋지도 않다. 딱 그 정도의 감상이었기 때문에 앨범이 발매되기도 전에 올해 베스트 앨범을 꼽을 정도면 이 앨범이 얼마나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조금 그때부터 이제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11월 30일에 이 앨범이 딱 발매돼가지고 들었는데 세상에 그냥 그랬던 그 선공개 곡들이 앨범 곡들을 순서대로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래서 타임지가 1975 앨범을 올해 베스트 앨범 중 하나로 꼽았구나 좀 깨닫게 됐고 네, 지금까지도 되게 잘 듣고 있는 연말에 가장 제가 많이 들은 새로운 앨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975를 그 1집 때부터 계속 꾸준히 들어왔는데 뭔가 1975 하면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팬덤이 되게 탄탄하지만 평론의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하다. 그런 정말 전형적인 대중적인 밴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3집에는 뭔가 평단의 반응도 굉장히 좋아서 좀 1집부터 1975 밴드를 지켜봐온 리스너의 입장에서 되게 1975의 앨범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1975의 이 3집이 왜 다른 앨범에 비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확실히 앨범으로서의 완성도가 제일 뛰어나서인 것 같아요. 뭔가 1집과 2집에 또 좋고 뭔가 귀에 잘 들어오는 그런 곡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1집과 2집에서는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그 좋았던 곡들만 뽑아서 듣게 된다면 3집은 앨범을 통째로 들어야 하나하나의 곡들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앨범이 발매되고 순서대로 다시 들으면서 그냥 그저 그랬던 그 선공개 곡들이 딱 나오는데 아, 세상에 이게 이렇게 좋은 곡이었어? 그때는 별로였는데 왜 이렇게 좋지? 싶은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좀 뭔가 앨범으로서의 흐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좀 앨범으로 들었을 때 완성도가 훨씬 더 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앨범이 약간 1, 2집에 비해서 쫀쫀해진 느낌이 드는 게 이 앨범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곡은 일단 이거. 모건트랙의 Love It If We Made It인데요. 이거는 이 도입부의 보컬 매튜 힐리가 되게 카랑카랑하고 뭔가 박력 있는 고음으로 시작하는데 굉장히 그게 매력 있는 곡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이 짠! 요 곡입니다. 7번 트랙 Sincerity is Scary라는 곡인데 이거는 되게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약간 재즈 느낌의 그런 발라드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도 되게 좋아하고요.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짠! 마지막 트랙 I Always Wanna Die라는 마지막 트랙인데요. 이거는 되게 좀 감동적인 게 굉장히 클래식한 락 곡이거든요. 그 1번 트랙부터 지금 14번 트랙까지 온갖 장르를 넘나들면서 이제 앨범을 전개시켜 오던 이 앨범이 제일 마지막 이 15번째 트랙에 와가지고 정통 락으로 하는데 되게 그 약간 짜릿함이 있어요. 제가 락을 좀 좋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저는 1975는 어쨌든 락밴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되게 이 클래식하고 좋은 락 곡이 나오는데 너무 반갑고 네, 역시나 멜로디도 너무 좋고 네, 그래서 되게 좋은 마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곡을 같이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추천하는 음반들은 모두 음반 단위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보시기를 권하는데 일단 한 곡을 들어보고 싶으시다 하면은 제가 추천한 이렇게 세 곡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드라마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라마 파트에서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게 본 드라마는 꽤 있어요. 꽤 많은 드라마를 봤는데 올해 방영된 드라마 중에 뭐가 좋았지 하면 떠오르는 게 잘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올해 하반기에 재밌게 본 드라마들이 예전에 이미 방영이 된 드라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페이보릿 영상에서는 좀 되도록이면은 그 해 발매됐거나 그 해 방영된 그런 작품들을 좀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올해 하반기에 제가 본 드라마는 부득이하게 좀 예전의 드라마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거를 제일 재밌게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가지 드라마를 또 소개를 해드릴 건데 한국 드라마와 미국 드라마 각각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한국 드라마는 바로 비밀의 숲입니다. 네, 2017년에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조승우와 배두나가 주연을 한 수사물이죠. 이거를 올해 여름에 넷플릭스에서 보고 되게 한국 드라마를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뭔가 오랜만에 나 지금 드라마 덕질한다 그런 느낌을, 그런 감정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이번 여름에 빠져들어서 본 드라마예요. 제가 이 드라마를 좀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스토리가 되게 탄탄하고요. 옴니버스식 하나의 에피소드에 하나의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큰 사건을 드라마 시작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데 그걸 되게 지루하지 않게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 있게 풀어가서 되게 좋았고, 배우들의 연기도 정말 좋았어요. 저는 황심옥과 한여진 두 이제 주연 캐릭터를 조승우와 배두나가 소화하지 않았으면 이 드라마는 얼마나 재미없었을 것인가. 네. 그런 가끔 아찔한 상상을 하곤 하는데, 굉장히 두 주연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배우들이 정말 연기의 합이 너무 좋아서, 사실 그 외국 드라마를 저는 자주 보지만 그 외국 배우들이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저는 한국어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연기를 잘하긴 잘하는구나 생각을 하지만 뭔가 그게 마음 깊이 와닿기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다 보니까 이 배우들이 얼마나 지금 연기를 잘하는 건지 확실히 잘 느껴져서 되게 오랜만에 정말 연기 보는 재미에 빠져본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저는 이 드라마에 다양한 캐릭터가 많이 나와서 되게 좋았어요. 다양한 성격의 캐릭터들. 자신의 어떤 욕망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서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캐릭터는 황심호 검사의 후배였죠. 영은수라는 캐릭터인데, 신혜선 씨가 이제 연기를 한 캐릭터고, 아버지가 억울하게 장관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자 복수하려는 그런 캐릭터인데, 뭔가 복수라는 일념 하나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 일념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뭔가 우리나라에 이런 자기의 욕망에 충실한 그런 여성 캐릭터가 나와서 되게 반가웠기도 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 영은수 캐릭터는 보기 편한 그런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비밀의 숲에 좀 더 캐릭터적인 다양성이 확보가 되었고, 이 영은수가 저는 비밀의 숲에 정말 중요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의 모습 때문에 저는 비밀의 숲을 정말 올해 여름에 되게 즐겁게 본 그런 드라마예요. 두 번째 미국 드라마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바로 굿 와이프입니다. 정말 오래된 드라마죠. 이제 페이보릿 영상을 찍으려고 언제 이게 방영됐는지 보니까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방영이 됐더라고요. 되게 오랜 시즌 동안 방영이 된 그런 드라마인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는 이제 검사장의 와이프였던 알리샤 플로릭이, 남편인 피터 플로릭이 어떤 성추문으로 인해서 검사장을 사임하게 되고 급기야는 감옥에 가게 되자 집안을 먹여 살리려고 로펌에 취업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굿 와이프는 어떤 드라마냐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세스 플로릭에서 알리샤 플로릭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라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되게 이 드라마를 재미있게 본 포인트가 그냥 검사장의 아내였던 알리샤 플로릭이 사회에 진출하고 나서 본인 자신의 욕망을 깨닫고 그거를 추구하는 그런 게 되게 잘 그려져서 좋았어요. 처음에는 일단 가정을 살리는 게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로펌에서 살아남기 위한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 승진을 꿈꾸게 되고 자기 회사를 차리고 마침내는 검사장 후보에까지, 선거에까지 나가는 사회 진출에 대한 욕망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그거를 쌓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정말 재밌게 본 드라마이고, 근데 제가 보통 이런 법정 드라마에 기대하는 건 뭐냐면 정말 그 법정 드라마의 사건 그 자체거든요. 변호사들이 어떻게 똑똑한 언변과 어떤 자료 조사로 그 재판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지켜보는 게 원래 법정 드라마에 기대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처음에 굿와이프를 이런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는 너무 스토리가 도식적이어서 어쨌든 사건은 일어나고 어쨌든 알리샤는 그걸 대부분 해결해요. 그래서 이 구조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좀 재미가 없었는데, 보다 보니까 이 드라마는 법정 드라마이긴 하지만 사실 주요한 스토리는 알리샤의 그 성장 과정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리샤의 성장 과정을 중점으로 두고 드라마를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이 알리샤의 어떤 성장에 얽힌 알리샤 본연의 욕망의 발현이라던가 아니면 그 로펌 안의 정치 싸움, 뭐 남편과의 알력 싸움, 그리고 어쨌든 검사장 아내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알리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남편과는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지만 이 비즈니스적인 이 제휴 관계를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 그런 전략 싸움 이런 걸 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가지고 굿와이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하반기에 열심히 챙겨본 그런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한번 정주행할 드라마를 찾고 계시다 하면은 굿와이프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제가 상반기에 얘기하지 않았던 컨텐츠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 바로 팟캐스트입니다. 제가 올 여름부터 팟캐스트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여름에 진행했던 챌린지 시리즈에서도 팟캐스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본 여러 개의 팟캐스트 중에 가장 재미있게 본 팟캐스트 2개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디오 듣동라입니다. 이 듣동라라는 팟캐스트는 시사 팟캐스트라고 일단 보시면 될 텐데 중앙일보의 3명의 여성 기자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한 분이 출산 휴가를 가셔가지고 지금은 2분이서 진행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이 3명의 여성 기자분들은 각각 분야가 달라요. 정치, 경제, 문화 이렇게 분야가 다른데 각자의 분야에서 뭐 한 주간의 가장 중요한 이슈나 소개하고 싶은 어떤 경제 용어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책이나 영화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가끔 이제 다른 분들을 초대를 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청취자들과 북클럽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자랑하는 팟캐스트예요. 정말 여름에 이 팟캐스트를 되게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영업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 팟캐스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한국 팟캐스트를 다시 듣게 해준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듣동나를 듣기 전까지 한국 팟캐스트 하면 가장 크게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뭐냐면 낙곰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낙곰수 이후로 팟캐스트를 그렇게 막 즐겨 들을 만한 매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 저는 낙곰수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한국 팟캐스트를 찾아 들어야 되나? 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대신 들을 거면 차라리 외국 여성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를 주로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듣동나라는 팟캐스트를 여름에 알게 되고 나서 굉장히 여성들이 진행하는 이렇게 좋은 팟캐스트가 있구나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 팟캐스트를 많이 찾아 듣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일단 이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아무래도 기자분들이 진행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 전문성과 말하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확실히 있는 그런 팟캐스트를 진행하셔서 되게 좋고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3개 분야에서 제가 평소에 놓치기 쉬운 그런 이슈들을 배우고 캐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시의성 있는 그런 팟캐스트라서 되게 유용하고 뭔가 배울 점이 많은 팟캐스트라서 좋아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듣동나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되게 재밌어서예요. 정말 듣다 보면은 이 3분의 합이 정말 잘 맞고 그 대화를 듣다 보면 약간 희열이 느껴져요. 정말 아어이다가 딱딱 들어맞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되게 친한 친구들과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대화가 너무 좋아서 지금 이 대화를 모조리 다 기록하고 싶고 정말 이 대화는 나중에도 생각날 것 같다. 그런 대화가 있잖아요. 친구들이나 뭐 좋아하는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듣동나를 들을 때 되게 그런 기분을 되게 자주 느껴서 뭔가 그 3분의 대화를 듣는 게 너무 재밌고 3분의 케미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3분의 대화에 아어이다가 딱딱 들어맞는 모습을 듣는 게 되게 쾌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019년부터는 이제 듣동나가 다른 여성 기자분들도 합류를 하셔서 원래는 월, 화, 많으면 수요일 주 2, 3회 정도 업로드를 했는데 이제 새로운 기자분들이 합류를 하셔가지고 주 4에서 5회 정도 더 횟수를 늘려서 업로드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듣동나의 팬, 듣동너로서 정말 너무 기쁘고 진짜 내년에 너무 설레요.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팟캐스트를 위해서 정말 콘텐츠에 대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존경스럽고 저도 내년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름부터 굉장히 많이 얘기했지만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디오, 듣동나 좀 어떤 시사 문화에 대한 상식을 좀 키우고 싶으시다. 그리고 이왕이면 여성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듣동나를 알게 되고 다른 분야의 팟캐스트는 뭐가 있을까? 책 분야의 팟캐스트도 있을까? 하고 이제 찾아보다가 발견하고 되게 재밌게 듣고 있는 팟캐스트를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스24 책이라웃의 김하나의 측면 돌파라는 코너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책이라웃은 예스24에서 이제 제작하는 도서 팟캐스트인데요. 오은시 님이랑 김하나 작가님이 격주간 방송을 하세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재밌게 듣고 있는 코너는 바로 김하나의 측면 돌파입니다. 김하나 작가님이 신간을 낸 작가들 위주로 초대를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코너인데요. 측면 돌파를 좋아하는 이유는 진짜 인터뷰어로서 김하나 작가님의
작가님의 역량이 정말 뛰어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들으면은 김하나 작가님이 이제 인터뷰 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따뜻하고 인터뷰를 하는 작가분에 대한 조사를 얼마나 꼼꼼히 하고 오시고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오시는지가 느껴지는데 독자로서 되게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무엇보다 이 인터뷰 방식이 좋은 게 장점을 많이 끄집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점이 되게 좋았고 이런 점이 왜 좋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그 책에 대한 이제 작가님의 코멘트를 어떤 이끌어내는 연출하는 그런 인터뷰 스킬이 너무 좋아서 김하나의 측면 돌파를 들으면은 양질의 인터뷰라는 게 느껴지고 김하나 작가님처럼 이렇게 사람을 따뜻하게 보는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늘 생각을 하게 되고 김하나 작가님 약간 덕질하는 느낌으로 늘 챙겨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어른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분이라서 되게 김하나 작가님도 좋고 그 김하나 작가님이 진행하시는 김하나의 측면 돌파도 되게 재미있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작가라도 되게 재미있게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제가 이 김은경 작가님의 책을 영업당한 프로그램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하나의 측면 돌파고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는 책인데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라는 책도 그 김하나의 측면 돌파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영업을 당해서 사게 됐어요. 뭔가 책을 읽고 싶긴 한데 어떤 걸 읽을지 잘 모르겠다. 요즘에는 무슨 책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일단 도서 팟캐스트를 듣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그중에서도 김하나의 측면 돌파라는 프로그램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 책에 대한 장점을 되게 잘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책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 책을 만들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알 수 있어서 뭔가 책을 읽기 전에 되게 가이드로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프로그램이 김하나의 측면 돌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자이신 김하나 작가님의 그런 따뜻한 마음, 따뜻함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추천을 해드려요. 마지막으로 또 상반기에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항목에 대해서 또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바로 문구 브랜드입니다. 제가 이 브랜드를 2018년 하반기에 언급하지 않고 가는 건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페이보릿 개요를 짜다가 이렇게 추가하게 된 항목인데요. 네, 사실 다들 아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말 정산으로 한번 소개 겸 추천해드리자면 제가 2018년에 가장 즐겨 쓴 문구 브랜드는 바로 아날로그 키퍼입니다. 네. 아날로그 키퍼는 이제 묵님이라는 분이 제작하신 1인 문구 브랜드예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정식으로 오픈하기 전에 샘플을 많이 발송을 했었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샘플을 받아서 한번 사용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실용도가 높아서 그 디자인도 되게 깔끔해서 지금까지 이 시즌이 출시가 됐는데 꾸준히 구매하고 있는 그런 문구 브랜드이고요. 메모지 위주로 많이 제작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문구 브랜드의 특징은 첫 번째로 시즌제로 제작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세트로 만들어서 제작을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시즌제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한정판이고요. 근데 좀 시즌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리뉴얼해서 그 다음 시즌에 발매를 하시더라고요. 꾸준히 인기가 있는 제품들은 그 시즌을 막론하고 계속 스테디로 발매가 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시즌이 바뀌면서 디자인도 바뀌니까 좀 바뀐 디자인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이 세트로 발매가 된다는 것인데 이제 보통 제품은 예를 들어서 체크리스트 하면 체크리스트 딱 하나만 구매를 하고 메모지 하면 메모지 딱 하나만 구매하고 이제 단품으로 판매를 하는 방식인데 아날로그 키퍼는 세트 A, B로 나눠서 세트 A에는 플래너 위주로 위클리 플래너, 데일리 플래너, 먼슬리 플래너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하고 나머지 세트 B에는 버킷리스트, 여행 계획 이렇게 뭔가 다 테마를 달리한 세트 A, B로 나눠서 발매를 해서 일단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이 세트 안에 있는 제품을 모두 경험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을 리필 제품으로 따로 단품으로 구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을 처음 겪어봐서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했고 뭔가 한 번 구매할 때 되게 다양한 제품군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 구매 계획이 없었던 제품군은 사용을 해보면서 어떻게 사용할지 좀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어떤 사람의 사고력을 자극한다고 해야 되나? 이 세트 안에 있는 제품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뭔가 일상을 좀 더 짜임새 있게 꾸려갈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브랜드예요. 네, 그래서 올해 정말 많이 사용을 했고 저는 위클리 플래너랑 체크리스트 그리고 트래커 이렇게 좀 저는 계획
하는 위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유튜브 아이디어 노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제 영상 계획 짜는데 되게 많이 활용을 했고,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최근에 올린 다이어리 브이로그 영상인데 이렇게 항목별로 어떤 부분을 촬영을 할지 이렇게 계획을 짜본 거예요. 그래서 제 일상을 계획하고 제 일상을 좀 더 짜임새 있게 꾸려가는데 이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어서 한번 추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 다이어리 브이로그나 아니면 제 인스타에 이 제품에 대한 뭔가 후기 사진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2018년 하반기에 제가 좋아했던 책, 음반, 드라마, 팟캐스트, 문구 브랜드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여러분이 좋아했던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한 해 동안 이렇게 저의 영상들을 많이 즐겨봐 주셔서 감사하고, 2017년에는 그 상반기 페이보릿만 올리고 하반기 페이보릿은 올리지 못해서 되게 그게 신경이 쓰였는데, 올해 이렇게 2018년은 상하반기 모두 페이보릿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요. 네. 네, 한 해 동안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년에도 많은 것들을 좋아하고 많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그런 채널을 한번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마 이 영상이 근데 새해에 올라갈 것 같아요. 어쨌든 새해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